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병을 고치는데 제일 핵심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해방 다음해인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40이 되기 전에 오대산과 설악산 가운데 있는 깊은 오지 마을로 은퇴를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은퇴를 했다 그러고 난 제2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 산속 마을로 들어갔어요. 내가 한약방을 하니까 화전민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약초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민간 처방이라든지 거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초 공부, 한약 공부를 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한약방을 차린 겁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약초를 안 먹더라고. 산삼도 안 먹더라고. 그래서 도시에서 산삼 좋아하고 먹는 거지 자기들은 캐면은 그냥 팔고 이 상처난 거는 돈이 안 되는 건 아무나 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초의 개념이 상당히 틀리더라고. 결국 그 사람들이 그냥 병이 나면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 고치지 뭐 그렇게 뭐 약초를 삶아 먹는다든지 그런 거로 고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건방진 생각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일을 하나 산속에서 일하나 똑같은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건 돈을 먹으려고 해서 생기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 사람들 열심히 농사 잘 지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애쓰려고 그건 도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살거나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니까 전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아픈 거를 별도의 질병으로 봐서 눕는다기보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급하면 나한테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냥 새벽에 해본 밭에 나가 일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많이 아픈 할머니들 말이 있어요. 나한테 들렸다가 눈도 잘 안 비고 밭에 나가서 힘드는데 그냥 밭에 나가서 밭두렁에 엎어지고 맺히고 하다가 보면은 해가 쭉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안 아파지기 시작한다고. 내가 그 할머니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 우리 지구가 기압 차이가 생겨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에서 바람이 불어가면서 생명체가 유지하듯이 우리가 아파도 자꾸 나가서 일을 하니까 우리 몸에 기운 순환이 돼가지고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 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니까. 환자에게 답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의사에 가서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발사한테 나 머리 깎을까요? 그러면 깎아야지 그런데요 다. 의사한테 나 아픈데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병을 찾기 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아픈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사람이라는 게 지구가 순환이 되듯이 내가 자꾸 걷고 숨 잘 쉬고 먹는 숭늉 잘 먹고 그러면 몸이 낫는 건데 그걸 자꾸 내 몸을 남한테 맡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냥 배가 아프면 일단 쉬면서 단순하게 숭늉을 먹으면서 천천히 걷고 호흡하면 되는데 우리가 답답하면 한숨을 푹 쉬면 좀 좋잖아요. 한숨을 푹 쉬는 게 그게 바로 출장식 호흡이라고. 그리고 지구 순환이 되듯이 내가 한참 갔다가 보면 이 아프던 게 저절로 없어져요. 순환이 돼가지고. 그리고 물도 좋다는 음식이나 이런 거 먹을 게 아니라 그냥 숭늉을 먹으면 그 숭늉의 모든 성분들이 우리 몸을 잘 순환을 시키고 독소를 빼게 하고 영양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숭늉 마시기, 걷기, 호흡하기는 이게 너무 돈이 안 드는 거라. 사실은 신의 은총인데 그것만 잘하면 모든 병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은 무조건 비싼 거를 찾잖아요 일단. 그리고 비싼 데 가서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맡기다가 보니까 점점 나는 없어지고 딴 사람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나 자신을 둘러보고 내가 숨 잘 쉬고 물 잘 먹고 잘 걸어 다니면서 나를 살피다가 보면은 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싼 게 비지떡이다. 싼 건 안 된다. 도대체 공기가 비지떡도 아니고, 예? 숨 쉬는 게 비지떡도 아니고, 걷기가 비지떡도 아니거든.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드는 이거로 일단 내 몸을 추스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에는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그 안 되는 거는 딴 사람한테 그때는 상담하는 거죠. 실제로 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에 있는 독을 쓰는 거예요. 영양제라는 것도 영양제에 있는 독을 쓰는 거거든요.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좋은 음식에 있는 독을 쓰는 거라고. 그 독을 우리 면역력이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게 약이지만 소화를 시킬 수 없으면 다 독이 돼요. 환자는 뭐냐면 면역력이 극도로 약한 사람이잖아. 약한 사람은 좋은 약일수록 좋은 음식일수록 몸에 해로운 거예요. 인체에 가장 해롭지 않은 게 우리가 5,000년 동안 먹은 게 숭늉을 먹었는데 숭늉에는 블랙카보지라고 해서 몸에 독소들을 잡아가지고 소변을 나가게 하고 그 쌀 속에, 그 밥 속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로 몸에 독소를 빼내면서 그 영양을 취하다가 보면 몸이 순환이 되면서 하나하나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숭늉을 상당히 업신여기는데 앞으로는 제3의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집에서 먹는 숭늉이 있는데 그 숭늉을 조금 더 밑바닥에 누러진 누룽지가 한 50% 탄 거라면은 그거를 갖다 8, 90%더 태워가지고 그걸 끓이면은 까만 숭늉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우리 몸에 독소도 빼내고 오히려 그렇게 끓여서 영양소도 우리 인체에 더 접근하기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걸 먹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한 거를 먹고 호흡을 잘하고 잘 걷고 하면서 몸의 기본을 다져나가야 되죠. 몸에 나쁘다고 하는 건 동물성 지방질, 단백질 이런 게 나쁜데 인간이 옛날부터 성경에도 나오지만 태운 곡식을 많이 썼어요. 커피나 녹차도 태운 곡식이거든요. 커피콩을 까맣게 데워서 전 세계가 먹고 염소도 먹지 못하는 독초를 까맣게 데워서 우리가 녹차라고 먹거든요. 그런데 커피도 좋고 녹차도 좋지만 녹차나 커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커피나 녹차는 한 잔을 먹으면 한 잔 반의 수분이 배출돼야 돼요. 결국 탈수 현상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 늙는다는 것은 세포의 수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철저로 늙는다는 게 세포의 수분 부족이고 두 번째 아프다는 것도 역시 세포의 수분 부족이에요. 가뜩이나 수분이 부족해서 아픈데 커피나 녹차를 먹어가지고는 더 아프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숭늉을 마시면 수분도 보충하고 독소도 해독을 시키고 영양도 보충하고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는 게 숭늉이에요. 솥에 누러져 있는 거 그게 반쯤 된 누룽지고 그 누룽지를 다시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한 8, 90% 까맣게 태우면은 커피처럼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그걸 끓이면 까만 물이 나와요. 그걸 먹으면 현대인들이 속도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없어져요. 해피는 왜 그걸 먹으면 병이 낫냐? 현대인들의 병들은 거의 다 천재지변이 아니면 스트레스로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뭐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 나라에는 국가 권력이 있고 이웃 나라에 깡패 같은 나라도 있고 깡패 같은 이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의해서 현대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몽땅 스트레스에 의해서 불행하고 병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건 상당히 인체한테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감정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라고. 얼룩말이 사자가 쫓아오면은 그냥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고. 딱 1분만 도망가면 사자가 못 잡으니까 딱 1분이 지나면 얼룩말은 유유히 풀을 뜯는다고. 어저께 쫓아왔던 사자 생각 같은 거, 내일 쫓아올 사자 생각 같은 거 전혀 안 하는데 그래서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대요. 학자들이 해봤더니 위궤양이 다 스트레스 생기는데
사람만은 시도 때도 없이 이놈의 사자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 어저께 사자가 오늘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하고 시도 때도 없이 모든 맹수들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 몸에 맹수의 공격을 막으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생성이 되면 제일 필요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맹수한테 도망갈 때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리에 몰려가 가지고 위장에 갈 혈액이나 허리에 갈 혈액이 전부 다리에 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놈에게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그것도 머릿속에 분비가 되니까 뜀뛰기로 분비가 되면 괜찮은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소화에 갈 혈액이 스트레스로 가니까. 그러니까 소화불량 환자가 그렇게 많은 소화제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되는 거라. 위장이 경직돼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고서 무슨 위궤양이니 미란성 위염이니 진단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위장이 경직돼 있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위에 갈 에너지를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위가 일을 안 해요. 당장 급하니까 딴 데 가야지. 그래서 위장약이 무지무지하게 나오고 무지하게 먹어도 위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신장이 일을 안 해요. 그 남자들은 아무리 정력이 세고 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그거로 겨울이 돼버린다고. 그게 그쪽으로 갈 에너지가 스트레스 호르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장, 방광, 전립선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TV만 틀면 명몽땅 전립선 약이 나오는데 그거 하루 종일 먹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 그쪽에서 해야 될 기능들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원천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전립선 약을 먹고 위장약을 먹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것도 또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력도 마찬가지라. 면역력도 면역력에 써야 될 에너지가 전부 스트레스 호르몬에 몰려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무지무지하게 비싼 밥을 먹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참 비극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인은 제거를 하지 않고 모든 매스컴이 한결같이 위장약 먹어라, 전립산 먹어라, 신장약 먹어라, 보약 먹어라, 영양제 먹어라 그래가지고 전부 총 단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그런 쪽에서 취득을 하니까 열심히 위장약 먹고 전립산약 먹고 다 면역 증가제 먹고 간장약 먹고 신장약 먹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맑게 해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하면 신장에서 올바르게 피를 간에 공급해서 간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전체 기능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토탈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를 맑게 하는 게, 우리의 기운 순환을 시키게 하는 게 압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걸어야 되고, 몸에 독소가 있으니까 출장식 호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독소를 빼고 단순한 숭늉을 먹어야 되는 게,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모든 병을 고치는 첫 단계예요. 물 대신 먹고, 그러니까 소화가 무지무지하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도 숭늉을 씹어 먹고 밥상이 단순해져야 돼요. 그냥 누룽지에다가 숭늉을 말아서 불어나면 새우젓 하나하고 먹으면 속이 쫙 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고 담이고 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는 위액만 나오잖아요. 위염이라든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산이 돼 있으니까 알칼리성 카본 블랙인 숭늉이 들어가서 중화를 시켜야지 그 병이 낫는 거거든. 소화제를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에가 산은 계속 분비되는데 하루 종일 소화제를 물 먹듯이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숭늉이야 물 먹듯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위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먹어야지만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려요. 상대편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화타 선생이라고 중국에 유명한 화타 선생이 그 사람이 명의인 이유가 그 사람이 절대 낫지 않는 사람 명단을 작성해서 그 사람들을 약을 먹이는 놈은 명의가 아닌 거야. 절대 교만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낫는 거야. 이게 몸이 경직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의라는 거는 낫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숭늉 잘 먹고 숨 잘 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거고 야 그까짓 거 돈도 안 드는 게 그게 무슨 약이야. 미국 어디 가면 100만 불 주면 그걸 고친대더라. 알라스카 가면은 뭐 몇천만 원씩 주면 웅담 먹는 데더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가치 기준을 돈으로 두는 사람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병이 안 나요. 자꾸 큰 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병을 고치려면 겉으로는 내가 몸이 할 일은 숭늉 잘 먹고 숨 잘 쉬고 잘 걷는 거고 내 마음이 할 일은 열린 마음을 갖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산골에서 한약박을 하면서 간경화 환자를 많이 고쳤는데 그게 내가 실력이 좋아서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려면 너무 멀고 할 일은 많고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오면 꽉 나야겠다는 미리 자기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다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낫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낫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병을 고치는데 제일 핵심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기 전에 이미 날라고 작정하고 오니까 그리고 숭늉 먹고 일하니까 안 낫고 병이 난 게 술 많이 먹고 농약 치고 하다가 농약 안 치고 술 안 먹고 나한테 오면 낫겠다는 신념을 갖고 숭늉 잘 먹고 이래니까 참 쉽게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병들이 쉽게 고치는 병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 아프면 가려운 것만 좀 심하게 되면 죽고 싶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알면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 보통들 여태까지는 뭐 암이나 간경화 그런 얘기 했지만 그 간경화도 사실 자기가 욕심들 많이 부리고 좋은 약 먹다가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이 피부 질환도 그런 거 많아요. 피부 질환도 전신 질환인데 면역 반응 이상이라 그랬는데 원래 그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건선 같은 것들이 거의 거칠 수가 없는 게 피부는 이게 28일 만에 재생이 되는데 그럼 피부 질환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혈액에 문제가 있는 거라. 혈액을 제어하는 거는 신장이고 신장을 제어하는 건 뇌고 뇌가 위장과 신장을 다 제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신장이 안 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그러려면 머리를 맑게 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전쟁이 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없이 걷는 거예요. 한없이 걷다가 보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져. 저 이번에 김성근 감독이 책 하나 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최정이라는 선수가 얘가 수비를 참 못하더래. 공을 때려주면은 꼭 공을 놓치더래. 왜 놓치나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야구 장갑을 꽉 쥐니까 공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핑거볼인가 무슨 볼이야 그거를 하루 종일 때렸대. 저녁이 되니까 손에 하도 그 공을 잡다 보니까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손에 기운이 빠지니까 그때 비로소 공을 꽉 제대로 쥐더래요. 그러니까 최정희는 그때 비로소 손에 힘을 빼면 공이 잡히는가를 자기가 알더래. 그거를 김성근 감독이 말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 걔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세포가 알아야 돼. 우리 몸이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머리를 비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조건 한참 가다가 보면 돼요. 가다가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서 가다가 보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보통 사람은 무조건 많이 걷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제주도에 가서 둘레길 돌다가 찜질방에 가서 자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또 아침부터 걷는 거야. 그래서 찜질방쯤 있는데 가서 쓰러져 자고 한 일주일만 하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이 많던 머리들이 싹 비워지는 거 있죠. 왜? 머리에 있는 거는 몸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뭐 머리를 비워라,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거는 고무풍선에 바람 빼듯이 비우는 게 아니라고. 한참 걷다 보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인들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을 닦는 게 뭐였어요? 무조건 걷기였잖아요. 석가모니도 인도를 걸어 다니고, 예수님도 황야를 걸어 다니시고, 하다못해 공자도 늙어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닌 거고, 그걸 걸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냥 걸으면 돼요. 그래서 걷다가 맨발로 걷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맨발로 걷고, 양말을 신고 싶은 사람은 걷고, 그러니까 맨발이건 안 맨발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걷는 게 중요하지. 일단 그러고 나서 맨발로 걷든가 신발을 신고 걷든가,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 물 한 모금도 씹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허약한 사람은 물도 넘기기가 어려워요. 물도 먹으면 토해요. 아주 허약해지면 식도 근육들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다 일을 못하니까 물도 토하는데, 씹으면 극단적으로 30-40번을 씹으면 타액이 그 물질에 있는 거를 갖다가 희석시켜서 어떤 것들도, 물도 그 자체에도 다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독성을 90%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씹어서 타액을 가지고 살균해서 넘기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에 개인 걸 옥천이라 그랬어요. 구슬옥자 샘천. 그 더러운 게 지금 서양에서는 전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해서 뱉어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입안에 있는 침을 혀로 뱅뱅 돌리고 씹고 해가지고 10여 번을 갖다가 침을 갖다가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넘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침으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죽여서 그게 넘기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백신요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침으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넘기니까 씹어 먹는 게 그런 의미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거친 음식, 거친 생활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면역력이라고. 거지들은, 내 친구가 거지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위장병이 없어. 내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옛날에 다리에 거기에 복개가 안 돼가지고 그 밑에 거지들이 살았어. 그 내 친구가 어떻게 집안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대학 때 유도가 한 5단 돼가지고 그 밑에 가서 거지 생활을 했어. 처음에 걔들이 못 먹어, 음식을 정상적인 사람이, 거지들, 그게 64년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거지가 많고 얻어먹는 밥들이 많았어요. 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걸 얻어오는 밥을 걸밥이라고 하는데, 군대 반합이 대도 한 대거든요. 그 옆에서 걔들은 그걸 한 2개씩 먹고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 소화된다고. 얘도 처음에는 썩은 밥이니까 거기서 썩은 내 쉰내가 나서 그걸 못 먹었어. 그래서 집에 나와서 거기는 앉아있고, 내가 뭘 사줄래도 성질이 있어 싫다라고. 한 4일 되니까 그 썩은 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더래.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이 먹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위액이 산이 많이 분비되면 상한 밥에 기운을 이기거든. 모든 우리 몸이 저절로 딱 상한 밥을 먹을 준비가 되면 그때 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대두 한 대를 2개씩 먹어도 소화불량이라는 게 없어. 인체가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순식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난이라는 게 그 산에 있는 잡초예요. 그냥 겨울에 눈 속에서 파묻혔다가 봄에 나오고 하는데, 그걸 집에서 무슨 근사한 풀이라고 해서 하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얼어 죽고 물 많이 죽으면 죽고 그러거든요. 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80년대만 해도 그 방태산이니 오대산이 이런데 그 마을에서 소들을 전부 산에 가서 방목을 시켰어요. 그럼 이 소들이 지들끼리 다니면서 여름에 장마철에 비 잔뜩 맞고 겨울에 눈이 오고 뭐 하면 눈 다 맞아서 이 소들 등에는 켜켜이 눈이 쌓여가지고 시루떡처럼 눈이 쌓여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새끼 낳고 뭐 낳고 잘 지내. 집도 없고 비 맞고 눈 맞고 뭐 하면서. 그렇게 잘 자라는 소가 이제 8대쯤 되면 그걸 살찌우게 하려고 집에 외양간에 데려오잖아요.
요양간에 데려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사료 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맨날 감기 걸리는 거야. 면역력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소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의도만 먹으니까 기의 흐름이 없어질 거 아니야. 기의 흐름이 없으니까 생기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지. 기에 체하는 거야. 그게. 인간도 편하고 좋게 사는 게 축복인 거 아니면 일종의 저주는 거라. 거친 음식, 거친 생활이 사실은 축복을 받은 거거든. 그게 저주와 축복이라는 건 아주 상당히 종이 한 장 차이인 거라고. 자연식 식이요법은요, 좌우지간, 우리가 왜 답답할 때 푹 한숨 쉬는 게 연장이 출장식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결과부자를 하면은, 결과부자라고 출장식 호흡을 하면 전부 무릎을 상해요. 그래서 요새 동안고에 들어가신 노인네들이 전부 무릎 안 아프게 하는 거 쓰시는데, 그래서 절대 결과부자 하면 무릎이 다쳐서 안 되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단지 머리하고 목하고 허리가 직각이 되게 딱 하고 약간만 조금 기울여 가지고 호흡하기거든요. 그렇게 호흡하고 일단 밥상을 단순하게 해서 숭늉 햇반에다 그냥 숭늉 말아서 새우젓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한 끼가 돼요. 오히려 기운이 더 난다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는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고 그게 최고의 양생법이에요. 기본적인 걸 하고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거기 다 먹고 안 먹고 해서 해방이 돼야 된다고.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거든. 우리가 공짜인 거, 걷는 거, 숭늉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이걸 해놓은 다음에는 뭘 먹고 안 먹고 해서 해방이 돼야 된다고. 호흡이 이제 내가 왜 한숨을 쉬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을 호흡량에 비례한다 그래요. 인간이 평생 쉴 수 있는 호흡량이 그러니까 헉헉거리고 숨을 쉬면은 그런 사람이 수명이 짧대요. 그러니까 보통들은 호흡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숨을 푹 쉬듯이 일단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산소가 저절로 들어가거든. 그리고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숨을 쉬어야지. 코로 우리 산소의 20%가 뇌가 차지하니까 코에서 뇌를 통해서 온 몸으로 이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나올 때도 뇌를 통해서 뇌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한 4초를 들이마시고 2초를 내쉬고 2초를 들이마시고 출장식, 나갈 출, 긴장, 숨식. 그러니까 그 티베트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호흡을 하면서 티베트 경전이 있잖아요. 그걸 쫙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서 돌아가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시 와서 원전을 찾아서 그걸 하고 잊어버려요. 고도에 집중을 하면서 하게 돼. 수식까지 왜 중요하냐면 쉬어야 돼. 처음엔 4초 내쉬고 2초 들이마시지만은 이게 이제 깊어지면은 20초 내쉬고 10초 들이마시는 이런 긴 호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길게 하면 1분 내쉬고 30초 들이마시는 그런 호흡이 돼요. 이런 호흡자가 되면은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숨 쳐들이는 게 뭐예요? 숨이 찬 거잖아. 호흡이 짧은 거라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마라톤이 베이스 캠프 5,300에서부터 밑에 2,800까지 뛰어오는데 결국은 유명한 산악인이 잘 뛰는 게 아니라 호흡이 긴 사람이 이겨요.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호흡을 쉬면서 또 집중을 해야 돼서 수식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20까지 쉬고, 이렇게 내쉬고, 열을 들이마시는데, 그것도 앉아서 하다가 보면 또 잡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꾸로 쉬어나가는 거야. 20, 19, 18, 19, 16, 15, 이거를 쫙, 요것도 처음에 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거꾸로 역으로 쉬어가지고 딱 집중하면서 호흡을 해야지 정신 집중이 되고, 그렇게 집중이 돼야지 쓸데없는 게 소위 내가 거기 수에 집중을 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우리가 앉아서 굉장히 쓸데없는 걸 많이 생각하거든. 여기 앉아서도. 머리를 비우는 거는 수에 집중을 해가지고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건 아주 힘든 노력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딴 거 해가지고는 애들이 바보밖에 안 돼. 공부 잘하는 게 뭐야? 집중 잘하는 거지. 똑똑한 놈 집중 잘하는 놈이야. 누워있으면
우선 근육들이 물러지고 근육들이 약해지면 식도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위장 근육도 약해지고 허리 근육도 약해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냥 굳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똑같은 소아마비 걸린 사람도 아프더라도 아픈 발을 내딛고 막 움직인 사람은 나중에 그게 풀려서 괜찮은데 이게 아프니까 움직이질 않잖아. 그럼 점점 더 굳어진다고. 점점 더 굳어지면은 소아마비로 불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소아마비 걸렸어도 아주 아픈데 힘들게 다닌 사람들은 소아마비가 멀쩡해요. 정상인하고 같아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은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증 없이 사는 거라고.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감정, 저 공격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감정을 세게 하든지 외부의 공격이 없도록 노력을 하든지, 우울증은 뭐냐면 내 목표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 목표치를 낮춰가지고 내 수준에 맞게 낮추면 우울증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우울증 없이 내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살면서 실천을 하면은 그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 잘 살아 그러면 한국의 특징이래요. 잘 살아 하면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래. 근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지.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그 원인 제거를 하면서 우리는 잘 사는 게 돈이 많은 걸 잘 사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사는 거에 정의부터 바꿔놔야지. 어차피 우리 대도시에 모여 사니까 한없는 경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이 한없이 복잡하다고.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걸 감당을 하려면 내가 많이 걷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많이 걷고 숨 쉬고 물 잘 마시고 음식 소식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CEO들은 틈이 안 난다고 그래. 어떤 엄청나게 바쁜 CEO의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엄청 바쁘니까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니까 벼랑간 큰 보험금을 받으니까 걔 부인이 무조건 산삼 좀 큰 거 좀 구해달래. 그래서 하나 구해줬지. 그거 먹고는 며칠 벌떡 일어나더라고. 상당히 비싼 산삼이었어. 근데 또 쓰러졌어. 그 두 번째 산삼을 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봤더니 첫 번째 산삼은 산삼이라는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다고 두 번째는 아무 효력이 없어서 다시 저거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했지. 네가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생긴 거니까 3종 경기를 해라.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내가 어떻게 3종 경기를 하냐. 별거 아니다. 네가 일을 하면서 50분 일을 하고 딱 10분은 운동을 해라. 첫째, 팔굽혀펴기를 3분 동안 해라. 그럼 몇백 개 하기 때문에 숨이 무지하게 차요. 힘들어요. 그 3분이라도 아주 엄청난 거라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에서 3분만 세게 달려라. 그러다 한 1000m 달려요. 그리고 나서 숨이 컥컥 짜니까 간단하게 세수 같은 거 샤워하고 참선 호흡을 해라. 그래서 3종 경기라고 내가 불러. 딱 10분만 해도 몸이 싹 돌아가서 세기분이 돼서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나게 되면은 저 사무실이 10층인가 어디 있으니까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그거 가지고 1시간에 10분씩만 3종 경기를 해가지고 충분해요. 3분 동안 팔굽혀펴기 이거 해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3분 동안 러닝머신 달리기 하는 거 1000m 달리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그리고 4분 동안 딱 집중해서 출장식 오는 것도 쉬운 거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단련해서 맑은 머리를 만들면서 사회생활을 해야지. 40년 전 30대 후반에 은퇴하고 강원도 산골에 갔습니다. 남들은 다 왜 은퇴하고 멀쩡한 도시를 떠나서 산골로 가냐 했는데 나는 그게 은퇴가 아니라 제2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여 년 있다가 다시 산골을 떠나 도시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산골에서 은퇴하고 도시에 와서 재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게 마땅치 않으면 빨리 은퇴를 하고 재창조를 하십시오. 항상 창조를 하는 사람,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삶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